안녕하세요, 미주해설입니다. 오늘은 지금 투자하면 15%월 배당을 받는 AGNC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AGNC는 2008년도에 회사가 설립됐고 2012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배당 또한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을 왜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GNC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 금융위기인 2008년도에 생긴 모기지 리츠인데요. 미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5.76빌리언, 주요 매출은 모기지 이자 그리고 유통 판매되는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주가 추이는 급격히 하락 후에 최근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32.5%, 그리고 주가는 9.8달러입니다. 따라서 매월 0.12%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연 1.44달러, 현 시가 대비 15%의 배당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 이 엄청나게 높은 배당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모기지 리츠 2022년 지금 시점에서 정말 위험한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기지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주택이 있고 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주택을 살 수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은행에서 계속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은행의 자본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주택 경기가 급감하겠죠.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을 근거로 MBS를 모기지 리츠를 발행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주식의 IPO 시장 같은 개념이죠. 자, 이것을 MBS를 유통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고 은행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IPO 같은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MBS는 대신에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GNC, NLY 이런 모기지 리츠 회사가 이 MBS를 사고 파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금융권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기지 리츠는 크게 직접 모기지를 실행하는 기업과 모기지를 유통하는 기업으로 나눠지는데, AGNC는 유통하는 기업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GNC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총 61.5빌리언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41.9빌리언이 MBS, 그리고 17.9빌리언도 TBA 모기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결국 모기지 리츠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두 개는 결국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MBS를 들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1.7빌리언은 상업용 모기지, 그래서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모기지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비중의 92%가 30년 모기지 담보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AGNC는 국가가 보증하는 모기지 리츠를 유통하고 있고, 이 유통의 대부분은 3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 증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AGNC의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왜 줄어듭니까? 네,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죠. 그거랑 같은 원리로 기존에 갖고 있던 MBS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굉장히 높죠. 710%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어떻게 14%의 배당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모기지 회사는 자기 자본 대비 10배 이하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해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이게 지금 61.5빌리언의 자산의 평균 쿠폰 비율입니다. 3.31%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훨씬 더 낮았죠. 자, 이렇게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이 2%,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고, AGNC 같은 회사는 도저히 유지가 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패드나 국가에서 AGNC 같은 이런 회사들은 10배까지 레버리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대비 10배를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레버리징을 하는데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과거에는 2.0%에서 지금 현재는 2.82%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려오는 이자율과 그리고 실제 받는 이자율의 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에 AGNC 같은 회사는 돈을 더 잘 버는 환경이 돼버렸다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다, 금리가 인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AGNC는 실질적으로 주가도 엄청나게 빠졌지만 AGNC의 금리 차이는 역전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벌어졌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AGNC 같은 회사는 레포 시장에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죠. 22년 3분기 레포 시장의 금리가 1.89%였습니다. 굉장히 높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나 모기지 리츠의 쿠폰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AGNC의 장단기 금리 차는 훨씬 더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이번 3분기부터 레포 시장의 금리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금 레포 시장이 3분기까지는 1.8%였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지금 4%대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모기지 리츠가 3.31%인데 그 돈을 빌려와야 되는 레포 시장의 금리가 거의 4%에 육박한다. 앞으로 돈을 벌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년 3분기까지는 버틸만한 금리였지만 지금의 AGNC는 굉장히 어렵다. 한마디로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AGNC 같은 회사는 레포 금리가 급속히 상승하는 시점에는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GNC는 이자 수익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이것이 이자 수익이고요. 이것이 이자 비용입니다. 자, 그것을 뺀 나머지가 실제 순수익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순수익이 주어야 하는 배당금보다 항상 높았죠. 이렇게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22년 3분기 때는 주어야 할 배당금보다 적게 벌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레포 금리가 계단적으로 상승했고 레포 시장에서 롤오버를 시행해야 되는 AGNC의 실제 순이익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4분기 때는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이번 4분기 때는 쿠폰의 평균 금리보다 더 높은 조달 자금으로 돈을 빌려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죠. 자, RMBS의 자산 가치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 가치가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게 되고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결국 자본도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런데 대출 금액은 그대로죠. 이것은 변하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자산이 줄어들면 레버리징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22년 3분기 레버리징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징이 10배가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네, 더 이상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싸게 떨어진 MBS 자산을 계속해서 팔아서 메꿔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GNC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모기지 리츠 회사는 북밸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61빌리언인데 시가총액은 어땠습니까? 5빌리언밖에 되지 않잖아요. 자, 그 이유는 자산을 가지고 이 주식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이 북밸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22년 9월 30일에 북밸류는 10.04입니다. 자, 현재 주가가 9.8달러이기 때문에 북밸류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2달 전부터 계속해서 AGNC를 사겠다라고 한 것은 북밸류 대비 주가가 7달러밖에 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지금 현재 주식 가격 대비 북밸류는 거의 적정 밸류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모기지 리츠 경기 침체가 오면 과거 2008년처럼 망하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 2008년과 비교할 수 없는 모기지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모기지 리츠의 연체율입니다. 결국 모기지가 무너졌던 이유는 과거에 연체율이 10%까지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MBS의 건전성이 실질적으로 약화된 것이고 지금은 연체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4%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BS의 가격이 금리 문제 때문에 낮아진 것 뿐이지 실질적인 MBS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고정금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랐다고 해도 과거에 대출을 실행받은 MBS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낮은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30년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MBS가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위험률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은 현재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이 3.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죠. 자, 그렇다면은 대출 이자를 내는 개인들이 연체가 날 이유가 없겠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AGNC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AGNC에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들은 30년 쿠폰과 10년채가 스프레드가 가장 많이 차이 날 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10년채와 30년 모기지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해서 모기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투자하는 것이 언제나 모기지 시장에서는 승리를 했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자로 지금 앞으로 4분기, 다음 올 1분기 이자로 배당을 줄 수 있느냐? 저번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레포 금리가 이런 식으로 발작을 일으키면 4분기 때 배당을 못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험하다. 자, 그러나 모기지 리츠가 망하느냐? 아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전하다. MBS의 자체 건전성, 그리고 그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AGNC 같은 회사들을 많이 양성을 했죠. 그리고 고용률, 연체율, 과거 2008년도와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모기지는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졌을 때 투자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패드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 자, 금융시장을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모기지 리츠 시장이 레포금리 발작으로 무너지게 되면 이것은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금리의 발작을 계속해서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잡아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때는 사실 레포금리가 이렇게 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은 마땅치가 않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레포금리에 보통은 자금이 몰려서 그렇게 레포금리가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발작 일으킨 것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AGNC 사장은 절대 배당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북밸류와 주가의 가치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는 것은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GNC를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만한 주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고 또 배당금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지금 현재 MBS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거랑 비슷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과한 평가 아니냐. 왜냐? 이 과거의 MBS는 고정금리로 3%로 된 건전한 채권인데 이 채권 가격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이 오해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레포 금리가 계속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갖게 된다면 모기지 리츠 회사가 망하게 방치하는 거랑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패드는 조만간 레포 금리의 발작을 잡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렵게 다가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AGNC 같은 주식을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면 금융시장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AGNC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이런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항상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AGNC를 그래도 북밸류 이상에서는 사지 말자. 그리고 이런 레포 금리가 발작했기 때문에 4분기, 다음 1분기 때 순이익이나 배당금을 못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의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 다시 사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투자 결정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